수능 특강 사회문화 1강 수업입니다. 1문단부터 볼게요. 위험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며 의사소통되고 관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위험 정보들이 이러한 위험한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며 의사소통되고 관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와 관계된 행위자, 규칙, 규약, 과정, 메커니즘 등의 총체를 위험 거버넌스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네요. 위험 어떤 경영, 위험 행정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험 거버넌스라고 한다. 위험 거버넌스의 수립과 운영에 반영되는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위험에 대한 사후 일이 벌어지고 난 뒤의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자, 정량적, 양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후 평가에만 의존하면 발암물질이 만약에 유출이 되었습니다. 사후에 평가해버리면 암 걸리고 난 뒤죠.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전 평가해야 되겠네요. 발암물질, 방사능, 환경오염, 복잡한 기술에 의한 사고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다? 사전주의다 이랬네요. 따라서 이 글에는 지금 사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전주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뭐가? 위험 분석에 대해서. 자, 정리합시다. 자, 위험 분석에 대해서 누구 입장과 누구 입장이 있었다? 사후 평가 입장이 있었고 사후 평가를 하지 맙시다. 대부분입니다. 사후주의와 사전주의가 있는데요. 위험 분석의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은 사후에 뭐다? 정량적 평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주의 원칙은 이렇게 사전주의 미리 그 전에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주의 원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통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거죠.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게 지금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입장은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론 지지자들에게는 비판이 되었다. 자, 요게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론자들은 사후주의자죠. 그죠? 이거는 사후주의자였습니다.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이지 않아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뭐하다? 부적합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사후주의자들이 사전주의에 대해서 뭐 하는데?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한다? 얘네들은 뭐 하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죠.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에 반해가 좋겠네. 사전주의 원칙의 지지자들은 다양한 해석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가치 판단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따라서 사전주의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사전주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가치 판단이 서로 다름, 상이 이런 것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이게 사전주의였습니다. 이렇게 위험 분석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의 방사능 오염 물질을
이 해양에 만약에 버린다라고 했을 때 위험 정보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를 분석해야 되는지 그죠? 자, 애매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충 설명이 되었죠. 현재 이러한 자, 현재입니다. 현재 이러한 두 입장은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위험 평가와 관리에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위험 평가의 관리에는 이 사후주의와 사전주의가 다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위험 평가라는 것하고 위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위험 평가를 했으면 위험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죠. 를 위해 1983년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는 뭐라는 레드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했네요. 자, 레드북. 이 보고서에서는 위험 평가라는 것은 결국 과학과 정책이 혼재, 함께 존재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자, 위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뭔가 정책적인 그런 활동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 평가를 할 때는 대체로 정량적에서만 논문해야 되는데 과학적만 해야 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건 이렇게 인정했네요. 위험 평가에는. 그러면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위험 평가와 위험 평가와 그리고 규제 방안의 실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험 관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무슨 원칙? 분리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1933년이라는데 이때 뭐가 있었다? 레드북이라는 게 있었네요. 레드북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북의 입장은 뭐다? 분리주의입니다. 즉 뭐와 뭐를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를 철저히 뭐다? 분리했답니다. 여기서는 이 위험 평가의 과정을 뭐라? 네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는데 자, 유해성 확인, 그 다음에 용량 반응 평가, 그 다음에 노출 평가, 그 다음에 위험 결정이라 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뭐가 있는지 없는지, 유해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유해성 확인이 있네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뭐다? 용량 반응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 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뭐다? 노출 평가를 하네요. 그죠? 중국에서 황사먼지가 왔을 때 거기 어느 정도 노출되어야지 위험한 것인가 라는 보는 그 노출 정도가 얼마인가. 그랬을 때 이제 노출이 얼마 정도 되면 위험합니다라는 뭐다? 위험 결정을 한다라는 이러한 네 가지 단계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 분리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 한다? 위험 관리를 한다 이거네요. 자, 위험 평가는 네 가지 단계입니다. 어쨌거나 이 위험 평가라는 것에는 여기는 분명히 뭐가 과학과 정책이 혼재된 활동이다라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 보고서에는 위험 평가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자, 뭐라고 주장했다 이거죠. 자, 이 문단은 이제 레드북 1983년 레드북 입장의 주장입니다. 자, 그 주장은 이제 방금 쌤이 정리했던 요 내용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했는가 하면은요. 자, 위험평가의 분석을 통해서 자, 위험평가의 분석은 기억부터 어디까지, 리을까지 네 단계 분석이죠.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뭐다? 감정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은 위험 평가 단계가 아니라 위험 관리 단계에서 규제 전략을 세울 때, 자, 여기서 위험 관리 단계에서, 자, 요 위험, 이 기업의 무슨 단계에서 위험 평가 과정에서 이런 단계를 거치니까 감정적 요인이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된 이 위험 관리 단계에서 이제 뭐다? 다른 기타 요인들, 과학적인 게 아니라 사회, 문화, 이런 요인들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레드북의 내용이네요. 자, 해서 이까지 레드북의 레드북 레드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드북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규제 기관에 의해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실제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과정에서도 원용, 제 이름 나왔어요. 끌어당겨 사용하다라는 그 말이죠. 자, 끌어당겨서 이용하다라는 이 말이 원용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북의 내용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좋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런 데서 나눠지네요. 레드북에 제시된 원리의, 자, 그런데 뭐가 생겼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첫째하고 둘째가 있다는 얘기네요. 자, 두 가지 차원에서 드러나는데, 실제 어디서 이제 위험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입니다. 처음에 위험 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 즉, 위험을 뭐하고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을 관리할 때 뭐다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충분한 위험 평가. 자, 위험 평가를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바람직한 뭐다? 위험 관리 정책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더란 얘기죠. 왜 그럴까 이거죠. 자, 위험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과학적 정보들을 단순화해서 제시할 때는 정보들을 잘못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과학적 정보들을 모두 제공해 줄 때는 이해 당사자들이 정보들을 믿지 못하는 초래하는 딜레마 상황을 의미했다 이랬네요. 자, 그래서 문제점 1. 뭐 하지 못한답니까? 위험 평가하고 위험 관리를 이원화시켰잖아요. 이원화시켰는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제 딜레마 상황에 빠졌는데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무슨 딜레마였습니까? 자, 과학 정보를 뭐 하니까 많이 주니까 뭐 했고요. 못 믿는다. 누가? 이해 당사자들이 못 믿는다라는 얘기고요. 과학 정보를 단순화해서 주니까 누가요? 이제 관리자가 오용하더라라는 이런 이제 딜레마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는 위험평가가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 중요한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소통과 관련된 위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하다 요 말이죠. 자,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 1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위험평가의 마지막 단계가, 자, 보세요. 위험평가의 마지막 단계는 유해성 확인하고 용량 반응 평가하고 노출 평가하고 위험 결정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마지막 단계인 위험 결정이, 자, 마지막 단계인 위험 결정 단계가 기술적인 위험 평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위험 평가의 네 번째 단계. 뭐가? 위험 결정 단계가 정량적으로만 안 된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위험평가,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뭐 해야 되는데?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안 된다 했잖아요. 아까 위에서. 그죠? 그래서 위험의 결정 과정에는 항상 위험 관리 단계의 성과가 피드백되어 반영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위험 결정 단계가 뭔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한계가 뭐냐 하면은요. 보세요. 자, 위험을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뭐 해야 됩니까? 관리해야 되죠. 그 관리한 것이 끊임없이 뭐가 돼야 된다?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당연히 위험 관리 단계의 성과가 피드백되어서 반영되어서 또다시 뭐 하게 된다. 위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피드백 과정이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따라서 이렇게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과정에 관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위험 결정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수이다. 자, 마찬가지네요. 그죠?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위험 결정 단계에 하기 위해서는 위험 결정 단계에 누구죠?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규제기 자,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뭐다? 참여가 필수다. 자, 요렇게 이것만 있으면은 해결이 되죠. 그죠? 특히 위험 분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잠깐 오른쪽에 쌤 필기한 거 보세요. 자, 이 레드북의 문제점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공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말이 있었죠. 첫 번째는 소통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는 결국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레드북의 문제점은 뭐로 해결됩니까? 소통만 되면 되죠. 즉, 뭐가 문제가 아니라 위험 판단과 위험 관리가 이원화되었다,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뭐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통만 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 분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해가 반영된 것이 이제 1999년입니다. 이제 1996년 시대가 계속 흘러가죠. 앞에는 아까 언제였습니까? 1983년이죠. 1983년에 레드북이 있었고요. 자, 이제 무슨 북? 오렌지북이 나옵니다. 무슨 북 이름만이 나오고 자, 오렌지북이 나오네. 자, 오렌지북. 자, 아까도 형광펜 치는 거 맞죠? 자, 형광펜이 그냥 형광펜만 칠해져 있네요. 빨간 게 아니고 형광펜만 칠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고치겠어요. 항상 부호는 동일하게 써야 됩니다. 자, 오렌지북은 이제 오렌지북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건 누구랑 동일한 거다? 레드북과 동일하죠. 이제 안 읽어도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기존의 한계, 뭐다 방금? 소통의 부재였죠. 그죠?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그 핵심은 이제 과학기술적인 분석만으로는 효과적인 위험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위험 결정 단계, 자, 위험 결정 단계입니다. 위험 결정 단계는 아까 위험하다라고 뭐 하는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억부터 리얼까지의 단계가 있었죠. 그 중에서 리얼 단계가 바로 위험 결정 단계였습니다. 이런 위험 결정 단계를 과학기술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단계로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무슨 책입니까? 레드북이었죠. 그죠? 그게 아니라 공무원 당사자,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분석과 수기를 함께 진행하는 단계로 보았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되었죠. 자, 그래서 오렌지북과 레드북은 둘 다 뭔데? 자,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의 이원화는 맞아요. 그런데 오렌지북의 차이는 이제 뭘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위험 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위험 결정 단계에 뭘 넣었다? 모두 참여하여 분석과 수기를 진행하는 즉 소통 과정을 넣었다라는 그 말이 되겠죠. 결국 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기억 니은 티귿의 과정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했는데 여기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수기를 함께 진행하는 그런 단계도 보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난 뒤 오렌지북 이후에가 또 나옵니다. 그죠? 오렌지북 이후에 위험 분석과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사이에 아까 뭐다? 유기적 피드백. 아까 레드북의 문제가 있었죠. 그죠? 첫째, 유기적 피드백이 안 되었고요. 둘째, 뭐가 안 되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자동적으로 과학서 소통 필요하다 했는데 이제 피드백이 안 됐다는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피드백이 안 된 거. 자,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피드백을 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제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개발한 무슨 모델? 이제 통합 모델이 나오네요. 통합 모델의 날짜는 시간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통합 모델입니다. 언제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요. 통합 모델은 이를 반영한 대표적 모델이다 나오네요. 그죠? 자, 이를 반영한 뭐를 반영했다? 통합 모델은 피드백을 반영했다는 얘기죠. 자, 위험평가를 대문자 A라고 하고 위험관리를 B라고 한다면 A에서 B하고 B에서 또 우리 A로 오는 이 피드백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이 모델에서는 위험평가 대신에 무슨 말인지 위험평가라는 말 안 쓰네요. 위험사정이란 말을 사용한답니다. 위험사정에 정량적이고 기술적인 위험평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정량할 때 량은 양을 얘기하고요. 정성할 때 성은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량을 보통 양적 평가이라고, 정성 우리는 질적 평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정성적인 우려 평가를, 그 다음에 위험 사정과 위험 관리 사이에 사전 평가 단계와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를 포함시켰다.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는 무슨 단계? 자, 위험 평가와 뭐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죠. 위험 관리밖에 없었는데 이 위험 평가 과정 속에서 이제 뭘 넣었다? 본래 뭐가 있고 위험 평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위험 평가라는 말을 이제 쓰지 않고 이 말을 쓰지 않고 이 말 대신 무슨 말로 바꿨다? 위험 사정이라는 말로 바꿨다는 얘기죠. 위험 사정이라는 말로 바꾸고 이 위험 사정 안에 뭐하고 뭘 넣는다? 기술적이고 정량적인 위험 평가와 니은 정성적인 뭐다? 우려 평가를 넣었다라는 얘기죠. 우려 평가라는 게 드러내요. 아마 위험 평가는 아까 레드북에 나왔던 기억, 니은, 디귿의 그 단계 3개겠죠. 자, 그래서 우려 평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위험 사정과 위험 관리 사이에, 자, 아직까지 위험 관리 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위험 평가와 뭐다? 위험 관리 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요 사이에 뭘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또다시 사전평가라는 걸 넣고요. 자, 디귿. 사전평가라는 걸 하나 넣네요. 사전평가가 들어옵니다. 사후평가가 아니라 사전평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리얼에 뭐 들어온다? 이제 관용 및 수용 판단이라는 그 단계도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사전평가 단계에서는 이제 뭐 하는가 하면은 위험을 프레이밍 해가지고 이 디귿 단계에서는 뭐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위험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얻어내고 그 심각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 및 절차적 규칙을 결정하는 단계고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단계다 해서 지금 새로이 등장한 3가지 단계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새로이 등장했죠. 하고 난 뒤에 위험에 무슨 위험 관리가 있었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통합 모델은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얘기죠. 지금요. 해서 이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디귿 사전평가는 위험을 프레이밍 해가지고 위험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얻어내고 그 심각성을 평가해서 자 위험의 우선
순위, 이런 혹은 절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라 했고요. 리얼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는 위험 판단과 함께, 자, 위험 판단과 함께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자, 이것도 정성적 평가죠. 그죠? 자, 그래서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 자, 이 정도 패널이 나오면은 뭐 우리 사회에서는 수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디귿 리얼 앞에 있는 니은 쪽은요, 이제 이 둘을 매개하는 정성적 성격의 영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했죠. 따라서 위험 관리와, 자, 위험 사정과 위험 관리 영역 사이에, 위험 관리와 위험 사정 영역 사이에 자, 요거는 디귿하고 리얼을 얘기하네요. 그죠? 포함되었고,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사전 평가부터 위험 관리에 이르는, 자, 전 과정에서 디귿 리얼입니다. 사전 평가에서 위험 관리입니다. 디귿 리얼 미음이네요. 선생님 필기에 의하면 전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을 뭐다 소통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지금까지 위험과 관련해서 제시된 중요한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거죠. 까지 되었죠. 이제 넘어갑시다. 하지만, 이건 하지만, 자, 이따가 지웁시다. 자, 이제 어? 뭐죠? 좀 안 되는데 없애봤나? 지금 안 되는데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다시 하네요. 자, 하지만 IRGC의 통합 모델에서도 위험평가의 영역은, 자, 위험평가 영역입니다. 영역과 위험관리의 영역은, 이제 또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기능이나 주체가 서로 다른 두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아마 위험평가 영역은 과학자 집단이 주체일 것이고, 위험관리 영역은 행정가들이 아마 주체가 아니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이 모델은 실제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모호한 위험을 현장에서 다루고 관리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유연하지 못한, 현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새로운 적응적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얘기죠. 자, 새로운 적응적 모델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IRGC 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오르트빈 레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자, 이제 요 가지고 또 한번 봅시다. 해서 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뒤에 이제 또 뭐가 나온다? 적응적 모델이라고 또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적응적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응적 모델, 통합 모델, 레드북, 오렌지북에서 제시한 모델, 이렇게 위험 관리와 관련된 여러 모델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것은 위험 평가하고 요놈이 서로 주체와 기능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에 맞물려 있는 거다 이거죠. 자, 적용적 모델의 핵심은 위험 평가하고 위험 관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같은 사이클 안에 둔다라는 그 말이죠, 지금요. 자, 그래서 정량적 위험 분석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연구자들은 실제 다양한 위험 상황을 놓고 이 모델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해서 아직까지 적응적 모델에 대한 설명은 좀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 yes 유형이죠. 수학을 풀면 된다 했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기 전에 이 글은 뭐 얘기했습니까? 위험, 거버넌스하고 그것이 무언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모델이었죠. 그거를 시간 순서로 쭉 보았습니다.
그런 걸 정답 찾으면 되죠. 바로 보입니다. 정답 1번 되네요.